기자 조국 잠시 후 검찰 소환됩니다. 오늘 오전 중 소환이니까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시간에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자, 방배동 자택 앞에 저희 취재진이 나가 있는데요. 현장 상황 연결해서 바로 생방송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모습 저희 채널A 중계 카메라로 여러분들 실시간 라이브로 보고 계신 화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방배동 자택 앞입니다. 단풍이 많이 졌군요. 방배동에도 단풍이 많이 졌어요. 오늘 상당히 추운,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수능 한파, 서울은 영하 1.5도. 그날에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앞서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게 통보를 했어요. 이제 나와라, 나오시라. 조국 전 장관도 알았다, 나가겠다. 그럼 언제 나가냐? 오늘. 상의가 됐다는 거죠. 오전 중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아마 어쩌면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연결해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포착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안에 모습을 드러낼 확률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어차피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방배동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루를 머물고 기습적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뭐 그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른 곳에서 기습 출석하기보다는 자택에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더라도 나오는 모습을 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방배동 자택 앞으로 저희 카메라를 보내봤는데, 지금 이 시간 9시 28분 04초, 05초, 06초를 지나고 있는데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요 앞전에도 안 나왔거든요. 아직까지는 자택 안에 있을 확률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자, 관건이 이 화면 계속 보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갈게요. 최진영 변호사님. 네. 이제 뭐 저희 카메라 앞에 잠시 후에 잡힐 것 같은데, 지금 시민분들이 잠시 후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차에 타서 검찰청사 앞에, 서울중앙지검 앞에 내리잖아요. 네. 앞서서 정경심 교수는 차 타고 지하로 들어갔어요. 지하로 들어갈 건가? 아니면 1층에 차 세우고 내려서 1층 중앙지검 계단 뚜벅뚜벅 1층 출입구로 갈 것인가? 이거는 사전에 조율하는 거죠? 제가 부채도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정문으로 갈 것인가, 지하로 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할 텐데, 원칙, 규정으로 한다고 하면은 정문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규칙은 정문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에 따르면은 장관, 전직 장관급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공적 인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개적으로 소환하도록 지금 해서 포토라인에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사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12월 1일부터 지금 적용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법은 그렇게 개정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그 취지를 미리 당겨서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밑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사실 조국 전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인사청문회나 그 한 주 전인 이 국민에 대한 설명회에서 본인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받겠다. 휴대폰도 임의로 제출하겠다. 그리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에게 본인이 스스로 떳떳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중앙지검 1층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도 본인이 얘기했는 말에 따르면은 정문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또 얼굴이 그렇게 피의자 내지는 피고발인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밝혀지는 것이 또 부담이 되는 점에서 고민이 된다 하는데, 지금 이 시간 그 결정은 조국 전 장관의 결정에 그 말대로 하면 오롯이 담겨 있는데요. 본인 말에 따르면은 정문 1층으로 오는 것이 100번 합당합니다. 100번 합당하다. 1층으로 들어가시라. 라는 또 권고를 돌직구로 해주셨고, 김영주 의원이 앞서 그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는 이 방배동 자택에서 검찰에 간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호텔 같은 곳에 하루 머물다가 취재진의 눈을 피해서 기습적으로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한 바 있어요. 정 교수는 뭐 민간인이니까 그럴지 않을까 싶은데, 조국 교수는 지금 자택에 있겠죠? 이미 조국 교수가 자신의 그 운명에 대해서 예언했듯이 자기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하고 자기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면, 그런 좀 더 담담한 표정으로 정당하게 이 사항을 맞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기자들한테 긴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말하자면 출두하는 자기의 심정을 짧게, 혹은 국민들 앞에 선고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나 집 앞이거나 아니면
중앙지검 1층 정도에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네. 이제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조사를 받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심적으로. 위축되고. 예,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희정 장관님. 원래는 이제 검찰 쪽에서 제안한 날짜가 오늘 아니면 내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오늘 나오시겠느냐, 내일이 나오시겠느냐. 선택은 조국 장관이 하시라. 오늘을 택했단 말이죠. 네. 만약에 내려서 1층으로 지금 두 분 말씀처럼 들어간다면 뭐 국민들 앞에 메시지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저는 오늘이라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무슨 날입니까? 수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시험을 현재 보고 있는 당사자, 수많은 재수생도 있고 또 삼수생도 있고 그리고 가족, 친척들, 요즘은 또 자녀들이 많지 않아서 굉장히 마음을 쓰고 있고 네. 다른 학생들이나 공무원들 같으면 지금 학교 가는 시간까지 조정해서 이 아이들 지각하지 않고 정말 다 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 모으는 날, 바로 수능일입니다. 예. 근데 지금 조국 장관 일가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 중에 국민들이 가장 공분했던 게 바로 이 입시 비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표창장도 위조하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조국 장관이 이렇게 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나는지를 떠나서 오늘 정말로 그동안 국민들에게 이런 입시와 관련돼서 특히 아내는 이미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말 오늘 수능 날 내가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됐는데 정말 내가 여러 가지로 미안하다. 미안하다. 우리 가족들이. 미안하다. 이거를 밝히는 게 오늘 이 날짜를 선택했다면 적어도 그거는 해줘야 되지 않나.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과 내일 두 가지의 옵션 중에서 오늘을 택한 건 조국 전 장관 측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김弁박사님, 오늘 사실은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 시작됐어요. 예. 얼마나 떨리고 또 날도 추워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수능을 보고 있고 밖에서 아마 학부모들은 또 기도하고 있고 뭐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학부모들도 많을 텐데 적어도 오늘 수능을 치르는 대다수의 99.9%의 우리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정당하고 공평하게 실력대로 대학 가기 위해서 수능 치는 분들이라는 거죠. 네. 뭐 아빠 백 이용해서 인턴 조작 안 하고 엄마 백 이용해서 표창장 위조 안 하는 순수한 수험생들이 오늘 수험 치고 있다는 날이에요. 상징적인 날입니다.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수능 한파라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수험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그 한설이는 한을 풀어내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날씨도 춥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게 그렇군요. 벌써 꽤 오래전부터 90년대 초중반 수능이 처음 있었던 그때 제가 1999년도 수능을 봤을 때를 비롯해서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느낄 겁니다. 99년도 그해 가을도 참 추웠어요. 그때 정말 추웠습니다. 예. 그런데 굳이 오늘을 선택했던 이유가 저는 조국 전 장관이 국민들의 관심사가 수학능력 시험으로 많이 가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부러 오늘 소환 날짜를 택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른바 물타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고개 숙이고 정말 죄송하고 있는 그대로의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서였다면 저는 오늘이라는 날짜를 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방배동 자택 안에 조국 장관이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저는 사실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방배동 자택 앞에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저곳에 조국 수호대라고 하는 분들이 나타나서 네. 조국 전 장관을 향한 카메라 찍는 것들을 다 어떻게든 방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적어도 지금 저렇게 카메라를 찍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조국 수호대 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다 보니 아마도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1층으로 가서 제대로 된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하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머물면서 비공개로 조사에 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벌써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 내뱉었던 말과 행동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진실들이 서로 얼마나 상이한 부분인지를 다 보여줬습니다. 예. 마지막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인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조국 장관을 촛불 정신의 상징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랬던 인물이라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나서서 있는 그대로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조국 전 장관 방배동 자택 한번 갔다 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니까 아마 우리 저 제작진이 PD님이 가능하다면 요 한쪽에 이렇게 수화선생님이 계시니까 한 요쪽에 방배동 자택 상황을 아마 잠시 후에 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조그만하게 아마 저희 토크하는 중에도 아마 열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면 좀
참조해 주시고 만약에 잡힌다 싶으면 요 화면 작은 거 크게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